오늘의 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선정할 때는 리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협의라기보다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과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세 분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업체 이름은 이고요. 지금은 이라고 하는 업체로 상호를 변경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라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 매니저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님의 집 내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가장이신 소비자님께서 피해를 입음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서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례는 소비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시고 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등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소비자님들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적인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그 인터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신 소비자님께서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이 발생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로 꼭 공유나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하루빨리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 회사원입니다. 저희는 전세를 살다가 이곳에 첫 저희 자가주택을 처음으로 갖게 된 거죠. 집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워낙 깨끗한 아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손볼 데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누수건이 있어서 제 아내랑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쯤 고민하게 된 거고요. 거주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바닥에 누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바닥을 드러낼 바에 모든 걸 다 한번 손을 보면 어떨까 하고 와이프랑 진행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저희가 집을 매입할 때 대출을 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와이프랑 저랑 조금씩 10년 이상을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거로 쌈짓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주택 매입할 때 대출이 절반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대출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와이프랑 거의 쌈짓돈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절감도 절감이지만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견적을 10군데 이상을 받았어요. 견적서에 대한 최종 공사 금액을 꼼꼼하게 비교도 많이 했고요. 10군데 넘었던 인테리어 업체 가격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제가 선택했던 그 인테리어 업체보다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도 있었지만 저는 이 업체를 좀 선택하게 된 거죠. 실평수가 한 28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는 대략 한 4, 5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녀가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딸이 방학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7월 26일부터 8월 26일 대략 한 달 정도에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이라면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는 석 달, 넉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석 달 정도 전부터. 4월 중순 아니면 5월 정도부터 준비를 서서히 진행했던 것 같아요. 견적 받고요. 단가 견적을 그냥 공사 금액 차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는 하지 않았고요. 꼼꼼하게 견적서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 업체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를 솔직히 잘 몰라서 이 사람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그리고 견적을 보내줬을 때 세부사항까지 보내줬는지, 인테리어 업체 그분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봤는데 그런 걸 선택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3천만 원을 잡아놨었고요. 업체들마다 견적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최저가는 대략 한 2,800,
최고가의 견적은 한 6천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설명은 다 동일하게 했어요. 모든 게 다 올 수리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올 리모델링, 그리고 샤시는 재사용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했지만 금액 차이가 3천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어떻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났는지 거기까지는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분이 왔을 때 몸에 이 현장에서 일한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현장 옷을 입고 오셨고, 진행하시다 오신 것 같이 이렇게 몸에 먼지도 많으시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말씀도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소통은 잘 됐었어요. 제가 제시했던 것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들었던 것 같고, 공사가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제 전화 안 받기 시작하는 거 나타났고요. 유명한 플랫폼을 믿고 시작한 인테리어. 이 인테리어가 좋게 끝나면 그 플랫폼에 댓글을 달고 집을 자랑할 마음에 가슴이 부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비자님께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 추가적으로 인터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오늘의 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10군데 넘는 정도의 업체들은 다 오늘의 집을 통해서만 했어요. 다른 업체 플랫폼은 거치지 않고, 업체는 동네에 지나가다가 그냥 제가 본 곳도 있지만 그 업체 말고는 거의 다 오늘의 집을 통해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나 이런 완공 후의 사진들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꼭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결심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 업체가 다 삭제가 되겠지만 제가 선정할 때는 리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문제가 됐던 그 업체도 좋은 리뷰들이 있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허술한 견적서는 아니었고요. 나름 그래도 꼼꼼하게 기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 허술한 것도 같았지만 그 당시 때는 견적서는 제대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계약서를 제가 꼼꼼하게 못 봤다는 거예요. 견적서는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봤지만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공사 금액만 봤지 가장 중요한 지체 상급률에 대해 기재가 없었던 거를 몰랐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많이 후회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9월 27일인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8월 말에 공사가 끝나기로 했는데 끝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좀 협의가 좀 진행이 되셨나요? 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분은 갑이 되고 저는 을이 되는 상황이에요. 협의라기보다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딜레이 시키면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과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 70번, 100번까지도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고객과의 소통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제가 끌려가는 입장이었지만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저희가 배려하고 모든 제시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업체를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고객을 기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약속 안 지키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계약을 지금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뭐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전화 안 하는 건 기본이고요. 고객과의 뭐 아주 사소한 약속이란 것도 신뢰와 믿음인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뭐 모든 시간 미팅 약속 잡아놨는데 그날 당일 30분 전에 전화해서 약속 파기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최종적으로 준 그 기간마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주방에 매립등 2개만 설치하고 간 업체예요. 그거는 작년 9월은 아니고요. 9월부터 입주하고 나서 계속 기다린 상황이고, 기다리다가 그분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게 4월 정도였던 것 같네요. 예, 기회를 줘서
한 달 동안의 마무리를 짓기로 최종 합의를 봤었고요. 그것마저 지금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마지막 최종 합의 기간 안에 주방 매립등 2개 설치하고 갔네요. 나름 또 욕실에 젠다이도 설치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설치를 안 하는 이만 못한, 제 방 서재도 걸레바지를 설치했지만 그것 또한 안 하는 이만 못한 행동들을 했죠.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공사 금액 3천만 원이지만 거기에 2,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잔금 150만 원 남았고요. 저희 카페, 그리고 카페를 통해 제 개인적인 카톡 채널이나 쪽지로 접수되는 게 하루에 최소 한 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됩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비해서 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혹은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소비자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한 건 신청한 건 문제가 됐던 업체만 예. 신청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거는 종결이 됐고, 예. 오늘의 집과 문제가 됐던 업체를 같이 이 신고를 하자 오늘의 집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상태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직 사건 개시는 안 한 상태고요. 듣기로는 뭐 10월 달부터 사건 개시한다지만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측에서 답변은 거의 비슷했어요.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다. 그 공공기관에서 아직 위반 사항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나 답변은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인사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뭐 무면허 등록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제시해 줬지만 그거는 제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방법이고요. 별 어떤 도움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님께서 믿고 진행한 플랫폼,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분들도 다 민사라는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은 너무 큰 부담이죠. 저 또한 변호사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선임 비용이라는 게 너무 큰 부담이라서 지금 진행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제 아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상담을 받아봐도 변호사님께서는 뭐 승소 확률은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비용 문제입니다. 그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장 큰 문제고요. 하여튼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도 많이 있었고요. 쪽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인 거를 다 알고 있고 명의도 자기 명의가 지금 아니고 승소한다 해도 그거를 받아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와이프랑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움을 한 군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은 과연 이러한 피해가 있었는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졌고 과연 플랫폼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님께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취해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오늘의 집 측에서는 그래도 현장에 와서 저희 집을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집 측에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이고 여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루마인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 요구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의 집 측에서는 루마인을 이
마무리 공사하는데 끌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공사 기간을 루마인과 오늘의 집 측에서 미팅을 하고 공사 기간까지 두 업체가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제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도요. 그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의 집 측에.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공사 마무리에 포커스를 뒀어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공사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는 끝난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최후의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줬는데도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업체가 루마인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저는 루마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요. 모든 신뢰는 깨졌기 때문에 그 업체를 믿고 진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집 측에 분명히 타 업체를 섭외를 해달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의 집 측에서는 계속 루마인이라는 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루마인이라는 업체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저희 집 현장 방문했을 때 오늘의 집 측 담당 팀장하고 늦게까지 상담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업체 섭외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늘의 집 측에서 업체 섭외해서 마무리 져주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루마인이나 비용 청구를 구상권을 행사하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오늘의 집 측에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시했던 타 업체를 섭외해서 비용 나온 거 구상 청구한다는 그런 거는 진행하지 않고 끝까지 루마인을 끌고 들어오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의 집 측을 정말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오늘의 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테리어 업체도 100%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무면허 등록 업체를 소개해 줄 거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고요. 그게 제일 제가 어려웠던 점인데 업체를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결국에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장 그 업체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 표현이 그러세요. 남이 똥 싸놓은 거 누가 들어가서 치우려고 하냐, 절대 안 들어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 누가 들어가서 책임을 지려고 하냐, 어디 가나 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섭외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업체가 지금 제시한 금액은 대략적으로 놀랍게도 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도 같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샤시가 제일 크고 하여튼간 비용이 만만치 않게 거의 뭐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라는 거는 절대 없을 겁니다.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루마인이라는 업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절대 저는 합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관련돼서 그 어느 부처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방금 보신 소비자님과 같은 어려움을 다른 인테리어 소비자님들께서도 겪으실 거라는 생각에 정말 서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인테리어 업체는 소방 센서에 연결된 전선을 마음대로 절단해버렸었고 그로 인해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소방서에 문의를 했더니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야지만 관악소방서에서 움직일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올려서 이게 소방감지기가 소방법 어떤 뭐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는지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확실하게 체크하실 테니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라 라고 제가 조언을 받았고요. 6월 정도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오셔서 글을 남긴 걸 보시고 체크를 하셨는데 꼼꼼하게 현장을 체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다시 아파트에 오셔서 저와 관리사무소 측에 벌금과 징계를 처할 수 있으니 빨리 소방감지기를 마무리 절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제 또 겨울이 오면 가뜩이나 단열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가족들과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이면서 가족들에게는 한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비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피해자가 부탁을 해야 하는지, 하소연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님이 생각하시는 인테리어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개선 방향들을 여쭤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다 동일한 생각이시겠지만 공사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 불안함, 해결 방법 또한 없는 이 답답함,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를 혼자서 감당하셔야 되는데 저 또한 지금 혼자 감당하고 이런 거를 차차 계속 쌓이다 보고 누적되다 보면은 자포자기 상태가 됐는데 카페 운영자분께서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저도 힘들고 혼자만의 싸움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힘내셨으면 한 간절함도 있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집 측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져주고 나온 비용에 대해서는 그 루마인이라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던 루마인의 마무리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냥 마무리 지을 생각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3분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모든 거를 다 그냥 내려놓으려다가 이 카페 운영자분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었고 카페 운영자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다시금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분들께서 거의 공통된 하시는 말씀이 에이 그냥 똥 밟았다 내가 그냥 마무리할래 한다 이런 말씀을 거의 많이 하세요. 또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피해자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업체 이름은 루마인이고요. 지금은 소통공감이라고 하는 업체로 상호를 변경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황홍규라는 사람인데 대표자는 루마인 같은 경우는 이수현이라는 와이프인 것 같더라고요. 소통공감은 황홍규 본인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낸 것 같고요. 영상에 나온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집 관련 담당자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고 소비자님과 모두가 요청을 하시면 이 영상은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저희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는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님들의 아픔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고 막막하신 분들께서는 카페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이와 같은 영상 제작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의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고 한 번 더 사회적으로 좋게 끝낼 수 있게끔 목소리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